오늘 아침에 이렇게 눈 떠가지고 기분 좋게 시작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? 그죠.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또 너무 처져 맞습니다. 있으면 보시는 분들도 힘드니까 저희는 웃음은 자주 해야 돼. 자중하면서 예. 그래도 힘차게는 시작을 해볼게요. 일단 팩트 체크부터 들어가시죠. 일단은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뭐 다우지수 3.5% 빠졌고요. 나스닥 역시 4.7% 빠졌습니다. 뭐 그만큼 어제 이제 전날에 이제 월마트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가이던스 하향을 했죠. 네. 이제 그러면서 이제 타겟이랑 이제 코스트코도 실적 발표가 남았는데 똑같이 실적에 대한 우려 속에서 이제 뭐 향후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죠.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그만큼 비용 차출이 많이 나왔다. 네. 그리고 생각보다 소비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우려 속에서 음. 좀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냐라는 속에서 좀 다른 업종까지 퍼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맞아요. 그동안에 계속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음, 재점화가 되는 게 이 매출이라든지 음, 실적에서 그대로 방증이 되지 않았나. 네, 맞습니다. 어제 오름폭을 보고도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게 네. 지수의 상승폭이나 낙폭이 거의 종목 그렇지 일반 수준으로 코스닥 종목 변동폭 네, 수준으로 지금 오를 크게 정도로. 바뀌고 있죠. 네, 근데 뭐 잠시 후에 이제 국장 얘기하면서 네, 동시효과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저는 그냥 단순히요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시장이 빠진 거라기보다는 네, 우리가 그동안 국내 시장 봤을 때 그리고 미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었던 게 다 이런 소매 판매 기업들이잖아요. 네. 유통 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현대백화점이라든지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물론 그런 럭셔리 소비와 좀 더 가까운 분야긴 하지만 그래도 식음료 쪽이라든지 그죠. 가격 전가가 가능해서 저희도 매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반증이 나오면서 조금 시장에 더 실망 매물도 같이 출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사실 뭐 미국이랑 또 한국이랑 또 네. 소비 패턴이나 이런 것도 또 다른 분야도 있었고 사실 우리나라도 그나마 이제 나스닥 대비해서는 좀 체력이 좀 탄탄했잖아요. 네,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물론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네. 어느 정도 영향은 받겠죠. 받겠지만은 지수에 어제 또 우리나라 외국인도 3천억 정도 현물 쪽의 매수가 조금 그나마 정말 오랜만에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기 환율이 좀 때문에 진정이 됐더라고요. 그죠. 네.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은 잠시 네. 좀 빠지더라도 어떻게 보면 오후에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만큼 네. 많이 반등을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우리나라 시장은 체력이 체력이 달달하고 어떻게 예. 보면은 오히려 매수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네, 같습니다. 그건 저는 좀 보류할게요. 예,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. 네. 그리고 제가 오면서 또 기사를 봤더니 타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플레이션의 어떤 압력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의 여파를 받았다기보다 할인율이 좀 컸다고 합니다. 아무래도 타깃이랑 월마트라든지 미국에 있는 이제 굴지의 유통 대기업들이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이게 매출의 출혈로 좀 여파가 이어진 게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. 저 타겟 종종 갔었는데 싸다고 좋아했던 게 네. 투자자분들한테는 안 좋은 거였구나. 또 역시 투자자와 이 소비자의 괴리감을 그죠. 한 번 더 느끼는 순간이었어요. 그리고 어제 뭐 또 추가적으로 나왔던 게 네. 테슬라가 이제 ES 지수에서 제외됐습니다. 근데 본인은 음,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열불을 내고 있는데 네. 그럴만 하다고 하더라고요. 실제 뭐 그냥 공장에 가본 얘기도 듣고 하면. 저 그런 얘기도 있었고 실제로 네. 뭐 인종차별에 대한 근로 환경에 대한 여부도 조금 영향을 좀 많이 미쳤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게 되면서 어제 뭐 테슬라도 최근에 많이 빠졌던 부분이고 애플도 빠졌는데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빅쇼트 영화 얘기를 하게 되면서 네. 마이클 버리가 이제 애플 쪽으로 이제 풋옵션을 조금 많이 샀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성공을 한 것 같아요. 그만큼 최근에 애플이 많이 빠졌던 부분인데 일단은 그런 부분이 좀 시장에 같이 영향을 미치는 모습도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애플의 같습니다. 지지선이 사실 지난주에 깨졌잖아요. 140불이었나요? 네. 그거가 아직 회복이 되지 않은 채 더 밀려버려가지고. 네, 맞습니다. 예. 애플 그런 대형주 하나가 5%씩 빠져버리니까 시장이 더욱 충격을 더 크게 주는 것 같습니다. 상당하죠. 사실 이런 뭐 지수 단위나 종목이나 이런 낙폭을 익숙한 게 아닌데 네, 요즘 맞습니다. 이 코로나부터 그 체감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얼마나 심각한 건지.
네, 맞습니다. 뭐 애플은 뭐 9월 달에는 이제 새로운 제품 뭐 애플 네. 14나 이제 애플워치도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또 중국 완화가 돼야 사실은 어느 정도 시장이 반등할 것 같습니다.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네. 그렇고 결국 관건은 중국 코로나 봉쇄 완화다. 말씀드리겠습니다. 시진핑 사망 소리 그러면 큰일 나겠네요. 이 불확실성이. 이커창 총리가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. 네, 반역자인가요? 네. 오늘 저희 국모도 계시는데. 알겠습니다. 예. 오늘 장난치면 안 되니까. 네, 예.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하겠습니다. 네. 일단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사실 항상 이런 기조들이 계속 나오는데 또 골드만삭스에서도 이제 경기 하향에 대한 또 리포트를 냈습니다. 왜 이럴 때 자꾸 패닉스를 그렇죠. 자극하죠? 오를 때는 오른다고 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네. 빠지니까 오늘 이제 또 리포트가 또 강하게 경기 하향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좀 시장이 더 향후 좀 더 충격을 주게 되고 또 다음 주에 이제 의사록이 나오게 되는데 그죠. 물론 파월 의장이나 이제 블러드 50bp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만은 50bp에 제외하고 또 다른 좀 시장에 대한 충격적인 혹시나 회의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또 한번 충격을 주진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 그것도 다음 주에 이슈가 있고 또 금통위까지 우리나라 금통위까지 있는 만큼 네.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좀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FOMC 전까지는 관망세가 이어질 것 같고요. 네. 다만 국장에서는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으로 인해서 그 일정에서 그나마 낙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. 뭐 그렇다고 상단이 열릴 것 같은 그런 힘은 좀 받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. 하필 방문 일정이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까지만. 그러니까요. 보통 좀 이런 평일날 건 와주면 안 됩니까? 장중에 와줘야 사실 그죠. 삼성전자든 반도체 관련 그러니까. 이슈든 조금 변동폭이 한번 네. 나올 텐데 전화 한번 해보세요, 바이든한테. 제가 평택을 한번 탐방을 갔다 올까요?